거기로 앉으십시오. 김정규 의원님. 네, 11월 22일 원내대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오늘은 참으로 긴 하루, 긴장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안보를 어렵게 하는 안보 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 파국으로 이어질 게 뻔한데 왜 이 정권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희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이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참으로 집권 여당 자격이 없는, 품격 없는 정당입니다. 대변인 등 당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인격이 의심되는 사람들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어떻게든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께 지난번 여당 2중대, 3중대인 야당 대표들의 단식 투쟁 때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고 품격 없고 인격 없는 민주당 사람들하고 참 같이 정치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관은 아마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간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 소주성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우리 정부의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 불참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참 망신스러운 것은 북한 중앙통신이 그간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은 대남 특사 요청건에 대해서도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못 오면 제발 특사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수차례 간청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구걸해야 할 정도로 김정은 쇼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구차하고 국민들 국제적으로 망신시키는 북한 발악이 정권입니다. 이런 와중에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 미국에 가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개발에 남측이 끼어들 자리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 재산 마음대로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 소위 말하는 창의적 해법이라고 하면서 제재를 해제했다가 도발시 복원한다 라는 소위 스냅백 방식을 거론했다는데, 이런 방식 지금 우리가 한두 번 북한에 했었습니까? 이게 창의적 방식입니까? 이 북한 선언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 반문명적 야만 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거짓말로 덮여다 들통이 난 뒤에 곧바로 미국에 가서 한다는 짓이, 이런 짓 하고 다니는 통일부 장관, 아마 미국 조야에서는 이게 북한 측 인사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세금 낭비 그만하고 돌아와서 사표 내고 강제 북송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나 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꽂힌 거라고 보여지는 이 소주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로 안델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은 소주성이라는 표현 안 쓰더니 이거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소주성을 관 속에서 꺼낸다고 이게 살아나겠습니까? 어제 발표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 통계 조작, 통계 왜곡의 전형입니다.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거 왜 감춥니까? 더욱이 소득에서 세금, 건보료, 대출이자 등의 비소비 지출 이런 것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인 23.3%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월 소득의 4분의 1 정도가 세금으로 뜯겨 나가고 이 세금을 가지고 퍼주기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도 이것은 감춘 겁니다. 소득 상위 20% 사업소득이 전년보다 12.6%나 감소했고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6.5% 줄어들면서 무려 7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점도 감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괴로워하는데 이 정권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학 최고위원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이렇게 거짓말 하시고 사과 끝까지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2년에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한다고 했다라고 전 국민이 보는 소위 국민과의 대화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2002년 11월 18일, 19일 이틀에 걸쳐서 발표한 국민과의 계약, 이 대선 공약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정치적 중립 보장, 그리고 특검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찰기구 설치를 얘기했고 그 약속이 지켜져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집권할 때 2017년 5월 달에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약속하고 2년 반 동안 뭉개면서 약속 안 지키고 그 와중에 조국 사태 그리고 대통령 자녀들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도입을 하지 않으면서 야당에 대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얘기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중파 중계방송을 통해서 했다면 이 점 지적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듭 요구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명한 공당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그때도 우리 당 당원이었고 지금도 이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서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 좌파 교육감의 좌파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원고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조사에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지만 징계는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 책임자라고 하는 장학관 과거 전교조 핵심 간부 출신 인사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의 주창자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짬짬이로 봐주는 겁니다. 바로 공수처 설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예고편을 보는 듯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조희연 교육감 별도로 입장문까지 내서 학생들 성찰해야 한다. 검토되지 못한 섣부른 신념만은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참 뻔뻔하기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역시 좌파 본색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입니까? 좌파 신념을 주입시키고 학생들을 일배로 낙인 찍는 거, 이런 게 바로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인원고 학생들이 교육청 조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조희연 교육감도 공범이다. 교육자 자질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용기 있는 행동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에 양식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이 좌파 교육으로부터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 단식 투쟁이 이제 3일째에 들어갑니다. 대통령과 만나서 패스트트랙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담판을 지차고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답이 없습니다. 팬클럽 수준의 국민과의 대화는 쇼처럼 하고 정작 중요한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끊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5당이 함께 만나서 풀어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지금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2중대, 3중대 나머지 정당들과 함께 우리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건지, 왜 이렇게 자신 없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제1야당은 국민이 아닙니까? 제1야당은 팬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겁니까? 지금 이 마당에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온 손님 맞는다고, 아세안 기념식 한다고 대통령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단식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게 아세안 게임, 아세안 정상회의 만찬에 와달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외교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돼야 됩니다. 강한 외교는 국민 통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이 정부가 앞장서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분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외교 정책이 오히려 거꾸로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회행이고 또 우리 국민을 협박하는 그런 행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안보 외교 가장 큰 목적은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에 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문제를 일본의 책임으로 내팽개쳐주고 대통령은 동남아 국가 30주년 행사에, 기념 행사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에서 손님 맞이하자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급한 것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지소미아 문제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오로지 외국 손님 맞기에 좀 분주합니다. 거기에 또 김정일 위원장 초청하느라고 여러 가지 쇼를 벌였습니다. 정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를 반대하는 황교안 대표를 아세안 만찬에 와달라는 이런 일은 정말 국민 우롱이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서 11월 5일날 친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발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탈북자 2명이 결국은 서한 초청장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살인범이라고, 강제 북송된 두 사람이 살인범이기 때문에 살인범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살인범이면 대한민국에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보호 대상에서만 제외될 뿐이지 강제 북송 대상은 아닙니다. 강제 북송 여부는 귀순 의사가 있느냐, 남한에서 정말 살고 싶으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분들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초청장의 희생물로 결국은 또 하다못해 특사로도 보내려고 하는 간청의 희생물이 됐음이 확실합니다.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초청 안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한이 망신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그런 험한 욕을 듣는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왜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을 잃고 이런 모욕감을 느껴야 되는지 이 정부가 정말 반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제 북한이 소위 안보리 제재, 늘 하는 안보리 제재를 넘어서 군사훈련 중지까지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소위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적대시 정책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통일부 장관은 미국에 가서 금강산 관광하겠다고 제재해달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북한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우리 이 문재인 정부 외교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탈원전 반대 특위 최연혜 간사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 7천억 원이 들어간 월성 1호기 영구 폐기 안건을 지난 10월 11일에 보류했던 안건을 오늘 재상정해서 정부와 여권이 추천한 원들이 숫자가 많다는 점을 앞세워서 힘으로 강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9월 30일 국회 의결에 따라 전력 판매 단가, 원전 이용률을 왜곡하고 조작한 가짜 경제성 보고서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허위 작성한 점,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행위 의혹 등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사무의 위법,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업무가 모두 중단되듯이 월성 1호기 영구 폐로에 관한 일체의 행정 업무도 올 스톱 되는 것이 적법한 일일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러한 모든 조작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의 월성 1호기 폐기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혼란과 막대한 손실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위는 최소한 감사원 감사가 나올 때까지라도 월성 1호기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국회의 결정과 감사원의 감사 권한을 받드는 것이고, 이것이 법 절차적으로도 맞고 순리에도 맞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한편 원안위는 지금 탈핵 단체가 고발한 재가동 무효 소송에 원고가 되어 원전 가동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영구 폐기 안건을 심의해서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하며 탈원전의 총대를 메고 있는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원자력 전문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난번 한빛 1호기 추역 사고 당일에도 수수방관하면서 간부들과 개고기 만찬을 즐긴 무자격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이러한 안하무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명 어디 높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외압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안위원장의 묻지마 폭주는 절대 묵과할 수 없고, 원안위원장은 이 모든 위법과 월권의 주범으로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또한 경고합니다. 그리고 원안위가 국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할 경우 이 월성 1호기에 관련된 모든 결정은 원천 무효라는 점을 밝히고, 원안위원장의 이러한 월권적인 직권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경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과정에 참여한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 개개인에 대해서까지 모든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는 점도 밝혀둡니다. 어제 본위원은 원안위가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월성 1호기 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국회 입장문을 갖고서 문희상 국회의장, 노웅래 과방위원장, 각 당 원내 수석 부대표 등을 찾아가서 동참을 요청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문희상 의장과 노웅래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는 립 서비스만 하고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심의 자체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강력 저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정문을 가지고 우리 당 108명 소속의원 전원과 또 많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신 국회 입장문을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고 심의 중단을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오늘 4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 이 원안위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절대 패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과 국민들께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원전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익 행안위 간사입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소위위원장입니다.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이 주도해서 가칭 민식이 법안,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 어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스쿨존 안전 강화 법은 지금까지 임의 규정을 이제 강제 규정으로 만들고 학교 인근의 신호등, 과속 카메라 이런 부분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만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나머지 법안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은혜 의원님께서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에 따른 심의 연기 보류를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탈환전 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만나서 이 월성 1호기의 지금 국회 의결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시에 원안위가 이 폐로 결정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그런 일정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감사원장의 얘기는 감사원 부분과 원안위의 이 심의 결정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차피 문재인 정부와 다 관련된 정부 조직이고 또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오늘의 심의 부분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만약 강행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오늘 이런 심의위원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한수원 사장인 정재원 사장은 19대 국회 본의원이 산자위에 있을 때 바로 산자부 에너지 실장을 한 사람으로서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에게
예산 7천억을 주면은 월성 1호기를 새 것으로 만들어서 10년 동안 정상 가동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던 자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탈원전에 제일 앞장서고 본인이 에너지 실장을 할 때 7천억을 국민의 혈세를 7천억을 넣어서 10년을 연장했던 당사자가 이제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의 제일 주동의 역할을 하는 이 모습은 앞으로 본인은 법적인 문제, 대상의 문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탈원전에 제일 앞장서고 또 신규원전 6기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 무효화시킨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성윤모 현 장관, 김종갑 한전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런 분들은 역사와 법적인 책임을 면탈할 방법이 없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월성 1호기 폐로 문제가 거론될 때 한수원 비상임 이사 역을 했던 조성진 부산 경성대 교수는 경제성 평가라든지 거기 여러 가지 안전성 평가 이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회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해서 양심선언을 하고 한수원 비상임 이사직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조성진 교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음을 계속 양심 고백을 하고 지금 또 문제제기를 하고 본위원에게 어제도 장문의 부당성을 팩스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성을 되찾고 특히 원안이 엄재식 위원장은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라 이 엄청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원전 파괴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방금 최현애 의원님의 말씀과 제1야당의 목소리를 꼭 들어서 오늘의 이 결정을 꼭 보류하고 먼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대책에 나가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무위 김종석 교수님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인터넷은행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신용정보법은 여야 간에 합의를 어렵게 도출했으나 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일단 25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서 정무위에서도 신용정보법 사실상 통과가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임기 4년차를 맞아서 국회에서 이 입법 발의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고 그 중에는 상당수의 그 규제의 신설 강화 법안들이 포함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언론의 비판도 있었고 경제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20대 국회에 23,000여 건의 법안 발의가 있었고 이 중에 3,773건의 중요 규제를 포함한 법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능이고 국회가 국민에게 대한 서비스인데 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관리 책임은 제조자가 지는 겁니다. 불량 입법을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 입법 발의안 중에 중요 규제에 관해서는 규제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권고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3년째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2016년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2018년 새누리당 당 혁신안에도 의원 입법에 대해서 규제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에는 재정 조달 계획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 법안에 대해서 주요 규제에 관해서는 규제 영향 분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요건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졸속 규제 입법에 의해서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 생활에 초래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이것은 최소한의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 지도부와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입법 과잉, 규제 과잉과 관련해서는 정말 언론에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 건수, 법안 발의 건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회 내지는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이런 보도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웃지 못할 법안 발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일 것입니다. 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